안녕하세요. 015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소나타 DN8 신형 소나타 신차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차를 작업할 때 참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고객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차량 탁송 위치를 바꾸시고, 왜 차량 탁송 위치를 바꿨는데 차를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분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수거부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차량 인수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인수거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차량에 큰 문제가 있으면 차량을 인수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티끌을 잡아서 인수거부를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수거부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작업했던 소나타 차량은 인수거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소나타 DN8 그 차량 인수거부를 제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맡겨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 뻘 되는 그런 고객분이셨는데요. 그 여성 고객님이었어요. 여성 고객님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좀 부랴부랴 제게 탁송지를 변경을 하니까 그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은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을까요? 그냥 차를 판매해서 다른 업체에 넘긴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이 차를 이런 데다 보내냐? 이런 데 차를 보내면 정말 작은 꼬투리까지 잡아서 차량을 안 받고 엄청나게 피곤한 업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이 강남에서 샵을 하면서 인수거부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수거부를 많이 했던 업체이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이미 이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있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셨던 거 혹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과연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너무 과하게 본다라고? 그래서 탁송기사님들이 저를 싫어하고 그런 업체일까요? 아니요, 저는 탁송기사님에게 오시면 고생하신다라고 하고 차라도 한 잔 더 드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샵이 인수거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업체이고 엄청나게 까다로운 업체이고 이미 소문이 난 업체이다 라고 왜 영업사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차량이 도착하고 나서 제가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이 차는 사전에 한번 인수거부가 됐던 차량이고 여성 고객님한테 영업하시는 분이 이 차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이 차는 내가 책임지고서 보증해 줄 수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그랬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매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신차 검수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차 검수는 사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여유 있게 보신다고 하면 웬만한 문제점들은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나타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본넷 운전석 쪽에 조금 칠 흐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는 뭐 샌딩 작업으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기포가 차 있기 때문에 샌딩을 친다라고 해도 이 클리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도 보면은 실내는 어느 정도 내부에 오염이 있었고요. 반대쪽에는 지워지지 않는 더 큰 오염이 있었죠. 물론 이런 부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부분, 뒷범퍼 부분인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제도장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뒷범퍼 제도장을 한 거를 과연 몰랐을까요? 판매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분께 전화를 해서 지금 차량 상태에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고객님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받아라라고 하니까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데 결국 이 차는 인수거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수거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수거부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강남구청 환경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 매장을 방문을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후 스토리 얘기 안 하고 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만 했을까요? 아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 신고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영업사원이 했던 말 중에 그 포인트가 왜 신고를 했는지, 뭐로 신고를 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신고를 하셨는데 제가 과연 어디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인지 아는데 제가 그 영업소를 민원을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충분히 민원을 낼 요소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감정적으로 가봤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서 차량을 싸게 판매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로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거를 속이면서 반드시 내가 아는 데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볼 수 없는 여성분께 이거를 강압적으로 판매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출고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차 검사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요, 차량을 구매했을 때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차량을 잘 둘러보면 그게 사실상 신차 검사가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차량을 워낙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1시간 걸려서 보는 거를 단지 30분 만에 15분 만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분이라면 그렇게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런 차량, 문제가 있는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는 차량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걸 못 숨겼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저를 신고하고 저를 미워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 하나, 나비 효과라고 해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엄청 큰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엄청 큰 비바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신차 검수 돈 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차 검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고객님들께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보시면 충분히 차량을 신차 검사하실 수 있고요. 웬만한 문제는 자동차 샵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숨기면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우리 하지 맙시다. 이 차량업계에서 서로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왜 이런 걸 속여가지고 여기에는 다 도둑놈들밖에 없다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015바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